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로템을 한 15만 원에 샀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좀 떨어지는데, 네. 이거 좀 팔아야 되나,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네, 궁금해서 이 종목- 전화드렸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0%예요. 10%요. 네,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두 네.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화진 과장님한테 받을게요. 네, 이화진 과장님 현대로템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이제 저의 의견이 틀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물론 지금 여러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굉장히 크게 상향을 했죠. 뭐 28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올라왔냐? 한마디로 기세로 올라왔죠. 이게 구조계약은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 폴란드 2차 수출 계획은 작년 9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이걸로 계속 꾸준히 이제 올고 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세로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제 기세로 꺾일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구조계약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원할 겁니다. 하반기에 이거 주가를 계속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구조 이상의 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루마니아랑 슬로바키아 뭐 이것도 작년부터 이제 추가적인 계약의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현대로템도 사실 1분기 때 루마니아 축구단을 인수한 이유도 그런 국가 간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기대를 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계속 잘 나왔고 수주가 그동안 쌓여 있으니까 실적은 계속 쌓이게 실적도 잘 나올 거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옛날에도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섹터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게 그분들은 실적으로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주를 받았으니까 실적은 나중에 더 좋아질 거니까 목표가를 상한하죠. 하지만은 주가는 먼저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은 항상 우리는 새로운 걸 찾는 상황이고 이거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대신에 조방원 중에서도 원전은 우리가 앞으로 기대감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이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계속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뭐 2045년까지 GDP 5% 이상 뭐 국방 미청이 하냐 하고는 있지만은 그 나라들도 이제는 이제 나토 사무총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럽적 방산 경쟁력 계속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현대로템이 추가 수주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해봐야 2조, 3조 대 수준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2조, 3조 크죠? 당연히 큽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구조를 워낙 세게 한번 받아버리니까 사실 실망감이 조금 생길 수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 쌓아갈 거고 사실 이번 구조가 워낙 크죠. 애초에 우리나라가 방산 1년에 수주 받는 금액이 총 금액이 해봐야 15조, 17조입니다. 그중에서 구조를 한 거는 굉장히 큰 상황인데 주가를 보시더라도 1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한 방에 쑥 올렸었던 거 다 구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잖아요. 그건 이제 이거는 차익실현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매도를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고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방산이 이제는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아니다. 이제는 시장은 하반기에 반도체나 다른 섹터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정말 수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방산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수급으로서 이제 사실 그동안 방산 쪽의 매력이 사실 이제 좀 식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산이 저는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더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유럽 국가들의 그 라인메탈이나 여러 그 레오나르도 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수주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저는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팔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펀더멘털로 다시 반등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이트젤로, LG 에너지 솔루션, 뷰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하나오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7,000원에 3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 3, 4개월이요. 네. 네, 조선 관련해서 최근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산업은행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지 왜 주식이 자꾸 빠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아, 그러셨어요. 두 분 다 지금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일 본부장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지주사, 금융 이런 지금 조방원 중에서 방산이 조금 최근에 흔들림이 나왔었고, 조선은 사실은 기간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하지만 좀 현대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하나오션도 최근 한 2주 정도 보면은 어쨌든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그동안 계속 좋아졌는데 이게 약간 정체를 띌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미국 때문에 올라온 거죠. MRO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선주를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두세 달 동안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증시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흘러내렸는데, 전 지금은 반등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조금 더 흔들려도 최소한 한 8만 원까지 어떤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 다만 8만 원에서 8만 2천 원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또 한 7만 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 흐름들 최근에 기간 조정을 줬던 하단이 한 7만 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반등의 성공은 좀 했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장이 좀 좋게 움직이면서 8만 원 이상 올라온다라면 8만 7천 원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8만 1천 원, 8만 2천 원에서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좀 한 30% 이상은 좀 줄여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번 흔들림이 더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부터 이어져 오던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8만 원 언저리까지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을 줬을 때 8만 원 초반에서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되실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8만 2천 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까지 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하이트질로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뷰노요. 27,000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몇 개월 됐어요? 한 6개월 됐나? 아, 네. 6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이 종목도 됐어요. 최근 계속 빠져서 고민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화진 전문가님. 네, 이화진 과장님 뷰노 상담해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7,000원이면은 아, 올해 초에 사셨나 보네요. 네네네네. 예, 물론 이제 지금 루닛도 마찬가지고 뭐 JAK도 마찬가지고 사실 의료 AI 쪽, 뭐 우리가 워낙 이제 2년 전에 굉장히 좀 핫했었고, 저도 이게 IR 갔던 때가 아마 재작년 12월쯤일 겁니다. 그때 뷰노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지금 해외 시장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한 게 사실 작년이었어요. 근데 막상 성과가 별로 없었죠.
없었고 물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딱 3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디카스 그 FDA 승인 여부가 좀 남아 있는 거기는 한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현 정권에서도 좀 의료 AI 쪽으로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거는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물론 지금 루닛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실적으로 빠르게 지금 올라오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이제 보험급여 비급여 관련해서도 이제 하나둘씩 준비 중에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비노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등짜리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때 디카스 이번에 FDA 3분기 때 이제 승인 여부가 있는데 지금 7월이니까 아마 2달 정도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서 제가 매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손절 안 하실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FDA 승인 여부 한번 확인하고 좀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근데 승인하고 나서도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봤을 때는 27,000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루니스 주가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그 기술 이전하고 나서도 사실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 빠진 이유가 그만큼 사실 속도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쉬운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걸 조금 이제 루니스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FDA 승인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후에요. 혹시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2달 후에 2달 정도 기다려서 올라가면 팔아라. 네네. 지금 안 파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이제 디카스 FDA 승인 여부가 있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빨리 파셔야 되고 물론 그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FDA 승인을 하게 되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승인 이후에 그 풍목화까지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나올 때 그때 그 기세에 한번 매도 전략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FDA 승인 여부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반등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네이버 34만 7천 원에 100%입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2021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2021년도요. 네, 워낙 오래되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한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2년 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뭐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20만 원 이탈했을 때도 안 파셨는데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 AI고 일단 그 네이버 쪽으로 좋은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뭐 30만 원 언저리 갔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창용 한국총재의 어떤 약간 부정적인 발언,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그 비금융권에서 이거를 발행하려면 전체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금융권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외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34만 원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전 충분히 한 번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사실은 뭐 언제 딱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한 9월 전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34만 원, 뭐 그 이상도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감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9월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200원에 1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혹시 언제쯤 수매를 할까 하고. 네, 언제쯤 추매를 해야 될지 예,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조정받을 때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아니 올라갈 때 샀어요. 올라갈 때요. 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일부 그 이익 수매 한번 실현하고 계속 갖고 계신 아니, 건가요? 아니요, 수매도 하고 이래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좋은 네.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좀 아쉽게 매도를 못 하시고 지금 일단 결국에는 약간 손실이신데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 10,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예, 왜냐면은 이게 한번 이제 그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지난 6월 9일이죠. 상한가 나왔을 때 시가가 10,000원, 1,300원이고 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낙폭과대 기법으로 봤을 때 전 엔벨로프 매매 기법을 좋아하는 편인데 21선하고 이격도가 20%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네. 기술적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0,000원 전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비중이 10%시니까 네. 10,000원 정도, 10,000원 전후면은 지금 13,000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슈가 전 죽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이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다시 한번 14,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빠르게 13,0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가가 딱 그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13,000원을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번 주나 1, 2주 사이에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뭐 15,000원, 16,000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13,000원 언저리에 왔는데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다시 저점에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 14,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이트진로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대한전선 17,100원에 3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내손지는 오래 안 됐어요. 네, 별로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앞으로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화진 대표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론 이제 대한전선 물론 그동안 서해안 뭐 해상 프로젝트 이슈도 나왔었고 뭐 전선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상반기 때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물론 한 가지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LS 전선과 그 소송 관련 이슈죠. 물론 하나는 해결됐지만은 가장 큰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거의 수조 원 관련 이슈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하반기 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게 애초에 LS 전선과 관련된 이게 이슈가 하나는 사실 크게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그 기술 관련 이게 유출 이슈가 하나 큰 게 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바로 질문 나와가지고 좀 찾아보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좀 찾아봤을 때 좀 그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펀더멘탈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유한타증권에서도 최근에 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목표가 그때 한 2만 원짜리 리포트가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반기 좀 실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원자재 그 가격 상승에 따른 일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게 일단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조금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오르다가 조금 눌림세가 좀 강했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하반기 실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주 물량이 쌓이게 되면서 실적세로 가게 되면은 물론 제가 볼 때는 2만 원까지는 일단 모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18,000원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단가가 얼마인가요? 안 나오고 있네. 일단은 적어도 하반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세는 한 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7,000원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저는 크게 너무 일단은 수익을 내기는 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진전기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일진전기는 실제로 전선이 한 60-70%고, 이게 그래 변압기 자체가 사실 한 30%밖에 비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일진전기가 조금 변압기 쪽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 비중이 커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게 결국엔 지금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잡지는 마시고 한 18,000원, 19,000원 사이의 밴드를 잡고 대응은 하시되, 혹시나 이게 LS 관련 이슈와 그 소송 이슈가 아직 큰 게 아까 하나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거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저기 하나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30%고요. 네. 59,600원이네요.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예, 얼마 안 됐, 매출 안 됐어요. 근데 최근 또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네네네. 방산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 네, 이화진 과장님, 이 종목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해외 반갑습니다. 쪽, 어제 이게 해외 쪽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 네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41,000원을 잡았어요. 예? 41,000원. 지금 가격대가 59,000원이고 현 가격이 51,900원이잖아요. 일단 네네네. TP 자체를 본인들이 41,000원으로 잡았네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현대로템고 얘기했고 하나시스템 얘기했지만은 사실 방사는 그동안 기세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사실 이번에 MSCI 편이 5월 말에 했었죠. 그거 하면서 주가 막판에 쭉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그만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시스템은 추후에 이제 필리조선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올해 초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하반기쯤에는 필리조선서 좀 흑자 전환하게 될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필리조선서와 하나시스템 간의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하나 오션도 아까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북미 쪽 미국과 이런 조선 사업이나 이런 방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좀 빠져왔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푸시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 하나그룹과 이제 미국 간의 이제 그런 향후 조선 산업과 관련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지금 모든 방산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펀더멘털로 해석되기보다는 결국에는 기세로 주가를 올렸던 만큼 지금 기세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펀더 매니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섹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방산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은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랍니다. 대부분 지금 또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관들은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신 거고 조금은 지금 하나시스템이 생각보다 당분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한국과 관련된 그 조선이나 방산 관련된 이제 스탠스 자체가 뒤바뀔 때까지는 조금 주가는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세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또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매도 의견 주셨고요. 종목 고민 생기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10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좀 올라주다가 최근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재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셨으면은 작년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게 좀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좀 매도 좀 하시고 또 다시 매수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만 계셨나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 참 그러시면 좀 답답하실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가 참 어쨌든 한 8만 원, 9만 원 언저리 갔다가 다시 또 뭐 5만 원 왔다가 다시 지금 매수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 종목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65,000원이시길래 이제 작년에 좀 매수하셔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좀 기다려셨다가 좀 매수가로 좀 올라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너무 한 종목에 좀 믿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 뭐 매수가 6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뭐 6만 원 이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65,000원, 뭐 7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은 줄 수 있는데 여전히 반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물론 오랫동안 투자하신 건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100%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올 때 6만 원, 65,000원 이상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뭐 개인적인 일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셔가지고 한 종목에 좀 삼성전자에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다라면 차라리 이번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를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일부 좀 종목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시고 그거를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교체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 축소 후에 종목 교체 의견까지 주셨고요. 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